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공감받지 못하는 느낌.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던 친구들과의 모임이 이제는 지루하거나 오히려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묘하게도 내 삶의 방향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겪는 순간.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사회적 단절의 전조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부자가 되기 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의 20년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인데, 부자가 되기 전 삶의 궤도가 바뀌는 시점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급격한 재편이었습니다. 즉, 부자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 현상을 먼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뇌과학 진화론 본능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메커니즘입니다. 첫째, 뇌가 보내는 낯설음의 신호. 우리의 뇌에는 새로운 환경을 감지하고 익숙한 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회로가 있습니다. 미국 MIT의 신경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도파민 시스템은 목표가 바뀌면 과거 보상 체계와 연결된 관계를 자동으로 시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큰 목표를 세우는 순간 뇌는 과거에 즐겁다고 느끼던 친구들과의 술자리, 의미 없는 수다, 즉흥적 소비 같은 것들에서 쾌락 신호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좋았던 것이 갑자기 지루해지고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지? 라는 낯설미 찾아오는 거죠. 실제로 워런 버핏도 젊은 시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 재무제표를 읽는 시간이 훨씬 즐거웠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 즉, 뇌가 내 미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이걸 무시하지 않고 따라간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 진화론적 관점 무리에서 이탈하는 용기.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 속에서 안전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존 무리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대표적이죠. 그는 페이팔을 매각한 뒤 모든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때 그는 자신이 번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는 주변에서 저 사람은 미쳤다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그 이질감의 시간을 통과했기에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겁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 무리에서 이탈하는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자원과 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을 적용하면 무리의 평균에 머무르는 자는 안전하지만 결코 도약하지 못하고 이탈한 자가 새로운 생존 방식과 자원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셋째, 본능 심리학 고독의 터널을 거쳐야 한다. 성공한 CEO들의 공통적인 고백 중 하나는 진짜 성공 직전엔 외롭고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도 하버드에서 친구들이 파티할 때 홀로 기숙사방에 틀어박혀 코드를 짰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괴짜로 봤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본능 심리학자 데시디 CI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내적 동기 인트린식 모터베이션가 강하게 작동할 때 외부의 인정 욕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내가 뚜렷한 비전을 가지면 칭찬 인정관계 같은 외부 자극이 매력을 잃고 오히려 고독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고독의 터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과한 사람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내적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돈보다 더 강력한 부자의 토대가 됩니다. 왜 이 현상을 피하려 하면 오히려 가난해질까?
첫째, 사회적 동조 본능의 덫.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살러먼 애쉬의 유명한 실험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피실험자들에게 명백히 다른 길이 더 긴데도 다수가 틀린 답을 고르면 무려 37%가 나도 다수와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동조 본능 소셜 컨포머티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 겪는 이질감의 순간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무리로 돌아갑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비를 맞추고 가족의 반대에 주저앉고 결국 평균의 늪에 안주해버립니다. 즉, 이 현상을 피하려 하면 오히려 가난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이 함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야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는 남들이 겁낼 때 탐욕스러웠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겁냈다. 그가 말하는 건 결국 이질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야 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뇌는 안전보다 도전에 반응한다. 뇌과학적으로도 이유가 명확합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편도체 에미그달러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무리에서 벗어나면 공포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은 미래 목표를 위해 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기관이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편도체의 불안, 신호보다 전전두엽의 목표 신호를 더 크게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즉, 무리에서 이탈의 고독을 느낄 때 뇌는 불안을 보내지만 동시에 새로운 보상을 향한 회로를 여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공장 바닥에서 침낭에 자며 테슬라를 살리던 시절 그의 뇌는 분명 공포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전두엽은 이렇게 판단했죠. 지금은 위험하지만 이 선택만이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 그 결과 그는 불안을 뚫고 새로운 산업을 연 주인공이 됐습니다. 셋째, 본능 심리학 배척은 성공의 자연스러운 통과 의례. 본능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무리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배척한다고 합니다. 이는 원시 사회에서 무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전 반드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친구들이 너 요즘 너무 변했다고 말하거나 가족들이 괜히 위험한 일 말고 그냥 안정적인 길 가라고 말하거나 동료들이 너만 튀면 다 같이 힘들어진다라며 은근히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이건 성공을 향한 징조이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성공 직전 반드시 인간 본능의 저항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 저항을 뚫는 자만이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거죠. 제프 베이조스도 아마존을 시작할 때 월가 동료들로부터 이건 미친 짓이라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심리학 실험 고독을 견딘 자의 보상. 스탠퍼드대의 월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은 인내가 장기적 보상을 가져온다는 걸 증명했죠.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시멜로를 기다린 아이들은 단순히 인내심이 강한 게 아니라 고독한 시간을 견딜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부자가 되기 전 반드시 겪는 현상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의 고독을 감내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눈앞의 작은 즐거움에 휘둘려 결국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현상을 통과한 사람들의 실제 변화 과정. 첫째, 관계의 재편이 시작된다. 부자가 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첫 변화는 인간관계의 급격한 재편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 78%는 창업 초기 가장 먼저 겪은 건 돈이 아니라 주변 인간관계의 붕괴라고 답했습니다. 워런 버핏 역시 젊은 시절 친구들이 파티에 몰두할 때 그는 책을 읽고 투자 아이디어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는 줄었지만
대신 투자와 관련된 동료와 멘토가 늘어났습니다. 즉, 관계의 수는 줄지만 질은 높아지는 전환이 일어나죠. 심리학적으로 이는 사회적 교환 이론 소셜 익스체인지 시리으로 설명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더 큰 가치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전 인간관계의 재편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가치 교환 구조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둘째,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 많은 CEO들은 성공 직전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급격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 시절 하루 10시간 이상 코딩에 몰입했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운영하며 하루 10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죠. 뇌과학적으로 이는 몰입 상태 플로 스테이트와 연결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몰입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시간 감각이 왜곡되고 불안 대신 창조적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 전 반드시 겪는 이질감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돈의 가치가 다르게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 바라보지만 부자가 되기 직전 사람들은 돈을 자원 리소스로 보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친구들과 어울리던 시절엔 돈을 즐기는 수준이었지만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올인하던 시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사치품을 사는 돈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는 연료다. 이는 본능 심리학적으로 재화의 심리적 전환 사이컬라지컬 REFRAMING 어브 리소스 현상입니다. 즉, 돈을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삶의 도구이자 가능성을 확장하는 힘으로 인식하는 순간 뇌의 가치 판단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소비 중심의 관계는 끊어지고 투자 성장 창조 중심의 관계로 삶이 이동하게 됩니다. 넷째, 비웃음이 존경으로 바뀌는 순간.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처음엔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나중엔 존경과 추종을 받았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실패한 천재라는 비웃음을 들었지만 돌아와 아이폰을 만들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머스크 역시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듣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대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립니다. 저커버그도 초반엔 대학생 장난이라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변화는 사회적 인지, 부조화 소셜 카그니티브 디서넌스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비웃던 대상이 실제 성취를 거두면 심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존경으로 전환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 전 반드시 겪는 비웃음과 배척은 곧 존경과 추종으로 바뀌는 필연적 과정인 겁니다. 다섯째, 내적 확신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을 통과한 사람들은 강력한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뇌신경망이 재편되는 실제 현상입니다. 뉴로사이언스 연구에 따르면 반복된 비전과 행동은 해마 히포캠퍼스와 전전두엽을 강화시켜 미래 목표를 실제 현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 직전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이나 돈이 없어도 이미 자신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심리적 성공 사이컬라지컬 석세스 상태에 들어가죠. 이 심리적 성공이 실제 재산과 성취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이 현상을 통과하는 구체적 방법. 첫째, 관계의 거리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부자가 되기 전 반드시 겪는 인간관계의 재편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자 로빈 덤바라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평균적으로 150명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진짜 깊은 관계는 5명 내외입니다. 즉, 5명의 질 높은 관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날 이해해주지 않는 50명보다 내 비전을 믿어주는 단 한 명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고독의 시간을 일정에 넣어라. 스탠퍼드의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고독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사람일수록 창의성과 자기 통제력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 80% 이상을 혼자 책 읽는 데 쓰고, 빌 게이츠는 지금도 생각 주간 싱크 위크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2번 일주일을 완전히 혼자 보냅니다. 즉,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혼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순간 뇌는 평균의 무리에서 벗어나 창조적 사고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비웃음의 순간을 기록하라. 성공 직전 반드시 비난과 조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기록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초창기 언론 기사에서 자신을 비웃던 헤드라인들을 스크랩해 두었고,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은 망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을 모아뒀습니다. 이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성장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조롱을 객관화하는 행위가 감정적 타격을 줄이고 동기부여로 전환시켜줍니다. 넷째, 미래 자아를 시뮬레이션하라. 신경과학에서는 미러 뉴런이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나는 어떤 모습의 부자가 될 것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 뇌는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여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 시절부터 매일 전 세계 모든 가정이 컴퓨터를 갖는 미래를 떠올렸고, 머스크가 인류가 화성에 사는 미래를 상상했던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즉, 미래 자아를 그리는 행위가 현재의 이질감을 견디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다섯째, 작은 행동 루틴을 반복하라. 가장 중요한 건 고독과 비난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작은 행동 루틴입니다. 매일 10분 독서, 하루 목표 3가지만 쓰기, 매일 감사할 것 1가지 기록하기, 하루 30분 고독한 산책.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루틴이 장기적으로 뇌의 전전두엽을 강화하고 불안을 줄이며 목표 지향 행동을 고착화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작은 습관이 이질감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근육을 키워주는 셈입니다. 결론, 당신도 이미 그 현상 속에 있다. 정리해보면 부자가 되기 전 반드시 겪는 이 현상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불안이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목표로 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무리에서 이탈하며 고독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순간,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며 내적 확신을 키우는 순간, 바로 그 과정이 부자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이런 이질감을 느낀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곧 부자가 될 징조입니다. 워런 버핏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 나는 옳았다는 걸 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